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제 불운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가 일을 하시러 나간 사이에 칼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와 저희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로 인해 제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서 이유 모를 미움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이유를 모른 채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할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집 아이처럼 자랄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2살 아래 동생과 저는 이렇게나 차별을 당해야 했는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까닭 모를 미움의 원인은 알게 되었고 저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끔찍하고 이 집에 있으면 모든 식구들에게 아픈 기억만을 떠올리게 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타지에서 공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도 우리 집 어느 누구도 절 말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3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집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보내는 용돈과 이따금 드리는 전화로 안부만 확인했고 집을 찾아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은 무척이나 힘겨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곳은 없었고 살기 위해 부단히 발버둥을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내에서도 차츰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술도 배우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이 되어갈 때쯤 저에게도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그녀는 저와는 다른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왠지 모를 어두운 그늘이 쳐 있던 저와는 다르게 상냥하고 주위에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있고 몇 번의 대화가 오가며 저는 속으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 역시도 적극적인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자기 집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때문에 기죽지 않으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기에 그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픈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같이 보듬어 살자며 말하는 그녀에게 저는 그 자리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하며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결혼식장에 오실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지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세월이 많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결혼이란 큰일을 앞두고 제게 피해가 되기 싫으셨는지 흔쾌히 상견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11년 만에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을 처음 보게 되었고 저는 그간의 고생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제 부모의 자격으로 오신 두 분이 너무 그리웠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서 살기에도 벅차 매일이 고통이었던 제가 이제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 어엿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니. 아내를 볼 때마다 고맙고 어린 날의 고생이 전부 지금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인어른께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워낙 아내가 어릴 적 이혼을 하신 탓에 장인어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조차 아내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저와 아내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는 장인어른께서는 나이에 비해 굉장히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이었고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간의 근황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내의 어린 시절을 곁에서 봐주지 못해 미안하고 늦었지만 용서만 해준다면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얼굴도 몰랐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간에 미워했던 감정을 토해냈고 그렇게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고서야 첫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을 만나고 돌아오던 날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장모님께 아내가 전화로 말했는데 장모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는 노발대발하시며 어떻게 염치 없이 우리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냐며 저희를 처갓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처갓집에 도착한 저희는 장모님을 통해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옛날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이혼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너무 놀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다시는 장인어른과 만나지 않겠다고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서야 처갓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이라니. 저는 저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었기에 그 어떤 범죄보다도 성범죄를 혐오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성폭행범이었다니. 저 역시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는 아내 역시도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께 걸려온 몇 번의 전화와 문자를 계속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희 집을 알고 계시는 장인어른께서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장인어른의 성화에 못 이겨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왜 찾아오셨냐고 화를 내려는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을 수 있냐며 비명을 지르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묻는 제 말에 어머니는 손가락을 벌벌 떠시며 당장 저 사람 내쫓으라고 당장 치워버리라며 숨을 헐떡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장인어른께는 얼른 나가시라며 등을 떠밀어 보내고 현관문을 닫고 안전고리까지 잠궜습니다. 한참을 부들부들 떠시며 헐떡이는 어머니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링거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진정이 되신 어머니는 방금 그 사람이 네 장인어른이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가 어른이 아주 옛날에 이혼을 한 뒤 서로 연락을 끊고 살다가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무엇인가 생각을 하시다가 힘들게 입을 떼셨습니다. 방금 그 남자가 옛날에 내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다. 세월이 아무리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꿈에서 나타난 얼굴이라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며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아내는 서로 무엇인가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놀라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시며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남자가 우리 새아가의 아빠이면 너희는 서로 이복남매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검사를 받아봐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냐며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바로 그 다음날 병원에 들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아내와 저는 Y형 유전자가 일치하는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일로 아내와 남매가 되어 혼인이 취소가 되었고 제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행복을 누릴 때쯤 이렇게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버리니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운한 제 인생이 바뀌려는 찰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벌어지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